한국 시각 4월 29일 다저 스타디움 4회 말 오타니 쇼헤이가 마운드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유격수 쪽을 향해서였어요. 그 자리에는 8번 타순으로 출전한 한국인 야수 김혜성이 있었거든요. 오타니가 1사 후 안타와 볼넷을 연달아 내주고 위기에 몰린 그 순간 김혜성의 글러브가 메이저리그 슈퍼스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이 없었다면 113년 만에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도 안 나왔을지 모릅니다. 오타니는 이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미국 데이터 통계업체 옵타스태츠가 1913년 이후 처음 나온 기록을 발표했어요. 4가지 조건이 5경기 연속 동시 충족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킨 결정적 한 장면이 4회 김혜성의 호수비였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오타니의 4조건 기록에 어떤 의미였는지, 김혜성 본인의 시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장면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4회 초 마이애미 공격. 오타니가 1사를 잡은 뒤 연속으로 안타와 볼넷을 내줍니다. 1사 1, 2루. 다음 타자 코노노비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으면서 한숨을 돌리지만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이 오웬 케이시였거든요. 케이시의 타구는 유격수 방면 땅볼이었습니다. 평범한 코스가 아니었어요. 만약 김혜성이 잡지 못했다면 1점은 거의 확정이고 2사 만루로 후속 타자까지 받아내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4회까지의 투구수를 생각하면 오타니가 한 이닝을 더 끌고 가야 했을 가능성이 컸고, 그렇게 되면 6이닝 투구라는 라인 자체가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김혜성은 이 공을 깔끔하게 처리했고 이닝이 그대로 닫혔습니다. 오타니는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길에 김혜성 쪽을 향해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동료 야수에게 직접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장면입니다. 이 한 번의 호수비가 그날 오타니의 등판 전체를 바꿨다는 걸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김혜성의 글러브가 한 박자만 늦었다면, 추가 안타가 들어갔다면 그날 등판은 OP 안타라는 라인을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자책점도 한 점이 더 붙고 투구수가 더 늘면서 6이닝 자체가 안 채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박자가 113년 만의 기록을 결정짓고 있었던 거예요. 옵타스태츠가 발표한 기록의 4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 경기 6이닝 이상. 둘째, 피안타 5개 이하. 셋째, 자책점 1점 이하. 넷째, 피홈런 0개. 이걸 시즌 첫 5경기 연속으로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오타니의 이날 기록은 6이닝 5피안타, 자책 1점, 피홈런 0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5피안타와 자책점 1점이 정확히 라인 위에 걸려있는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칸만 더 흔들렸으면 깨졌습니다. 그래서 4회의 그 유격수 땅볼이 단순한 한아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 팬들이 흔히 말하는 퀄리티 스타트는 6이닝 자책점 3점 이하입니다. 옵타스태츠 4조건은 그 위에 2단계가 더 얹혀 있어요. 자책 한도가 1점으로 줄고 피안타 5개 제한과 피홈런 0개 조건이 추가된 거니까요. 5경기 연속이라는 조건도 무게가 있습니다. 30이닝 가까이 던지는 동안 단 한 경기도 라인을 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공식 기록으로 자리 잡은 1913년 이후로 따져서, 그러니까 113년 동안 메이저리그 어떤 투수도 못 해낸 일입니다. 단순히 잘 던진 5경기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라인을 안 넘긴 5경기예요. 다저스 역사 안에서도 이 0.60이라는 평균 자책점은 시즌 첫 5경기 기준 5번째로 낮은 기록이라고 MLB.com이 짚었습니다. 1912년 내셔널리그가 자책점을 공식 기록으로 도입한 이후로 5번째예요. 다저스 투수 가운데 첫 5경기에서 단 1점만 허용한 케이스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와 오타니뿐이고요. 발렌수엘라의 1981년이 신인왕과 4위 영상을 동시에 차지한 시즌이라는 걸 떠올리시면 오타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감이 옵니다. 이번엔 김혜성 본인의 데이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3경기 연속 무안타, 시즌 타율은 3할 1푼 9리에서 2할 9푼 4리로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통 부진이라고 끝내는데 데이터를 한 번만 더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4월 25일 시점의 김혜성 시즌 타율은 3할 5푼 7리였어요. 그 시점 기준으로 직전 7경기 타율이 3할 7푼 5리에 달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메이저리그 유격수 자리에서 핫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던 선수예요. 그러다 최근 3경기에서 무안타로 마치면서 시즌 타율이 한 번에 미끄러진 그림입니다. 말씀드리려는 건요, 시즌 타율 2할 9푼 4리가 처음부터 부진이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핫한 흐름에서 짧은 침체로 넘어간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침체 안에서도 글러브로는 113년 만에 기록을 떠받친 게 이날 4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혜성은 시즌 동안 8번 유격수 자리에 사실상 정착하면서 멀티히트 경기로 타순 구조를 떠받쳐 왔습니다. 멀티히트라는 건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친다는 뜻인데요. 8번 타자가 멀티히트를 만들어주면 1번 타자에게 주자를 깔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다저스가 부상자 공백을 메우는 동안 김혜성이 하단 타순의 출루와 수비를 동시에 잡아준 그림이에요. 스타트 포지션도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는 수비 부담이 가장 큰 포지션 중 하나거든요. 그 자리에서 시즌 타율 한때 3할 5푼대를 찍는 일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김혜성이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선수가 아니라 다저스 야수진의 중심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김혜성이 8번 유격수로 자리 잡은 흐름도 짚어둘 만합니다. 시즌 초 트리플 A로 옵션 다운된 적이 있었고 콜오프 일정 기간을 거쳐 무키 베츠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메우면서 본격적으로 출장 기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장 기회를 멀티히트와 호수비로 바꿔낸 결과가 지금의 8번 유격수 정착이에요. 데이터로만 보면 한 달 사이에 트리플 A 후보에서 메이저리그 ML 기록을 떠받치는 자리까지 올라간 그림입니다. 다저스 타선은 이날 7안타를 치고도 1점만 뽑았습니다. 김혜성도 그 침묵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경기, 같은 4회, 오타냐니는 113년 만에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을 김혜성의 글러브가 지켰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의 호수비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역사 한 줄을 한국인 야수가 떠받친 장면입니다. 그래서 4회 오타니의 그 짧은 인사는 가벼운 매너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날 메이저리그 역사 안에서 가장 정확한 인사였어요. 한국 야구 팬 입장에서 더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경기에 한국인 야수와 일본인 투수 슈퍼스타가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113년 만의 기록을 함께 만든 사례는 메이저리그 역사 전체를 뒤져도 이 한 장면뿐이거든요. 그 장면이 4월 29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기록은 한 명이 만들지만 그 기록이 살아남으려면 옆에 있는 동료의 글러브가 필요합니다. 이 다저스 한일 듀오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김혜성과 오타니의 다음 데이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